다음 보기 중 청소년들이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들을까요? 친구. 친구요? 아, 이번에는 다현쌤. 연예인, 아이돌. 거의 무사화돼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여기 유명한 알죠? 그룹 ATS라고 해요. ATS 그룹이 이런 ATS 그룹 멤버가 어떤 여학교에 오늘 학교 폭력 안 돼 그러면 거의 신청을 받들거든요. 남학교 같으면 레드핑크라든가 이런 그룹이 있다고 치면 남학교에 많이 먹히거든요. 이렇게 녹음을 떠요. 그런 다음에 등교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틀어요. 예컨대 여러분 저는 ATS 멤버 정재준이에요. 오늘만큼은 친구에게 잘해줘야 돼. 학교 폭력 안 돼요. 이렇게 한마디 방송에 내보내면 그 학교는 그날 학교 폭력이 없어집니다. 신처럼 떠가더라고요. 제가 기획한 거고. 근데 문제는 안 만나줘요, 저를. 이게 녹음을 떠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학교 폭력을 낮추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데 학교 폭력이 많은 사람이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일이 아니에요. 연예인들은 내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대통령이 이렇게 녹음 떠달라고 할 거야. 근데 제가 하달라니까 이제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쭉 이렇게 제 학교폭력 예방 강의를 들어보고 있지만 이거 들을만하네. 이 짧은 시간 30분에서 1시간 유익하네 라고 점점점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강의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학교폭력 예방법 제15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생은 한 학기에 한 번 이상씩 반드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제적으로 듣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법은 강제하고 있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 더 중요한 건 학교에 예산이 없어. 그리고 시간 편성도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학교폭력 강의 같은 거를 이제 텔레비전 틀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제대로 들을까요? 실강의도 잘 안 듣는데 엎드려 자거나 다른 거 하죠. 그래서 학교폭력 이렇게 예방 교육을 위해서 강연회를 활성화한다든가 자격증제를 만들어서 이걸 양성화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마다 많은 학교 한 60% 정도는 위클래스라고 학폭 상담소가 있어요. 여기에 자원봉사단을 발족해서 2, 3학년, 5학년, 초등학교는 4, 5, 6학년, 5학년을 1, 2, 3학년과 짝선배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에 문제가 있으면 이 고학년에게 상담을 통해서 그걸 사전에 캐치하고 이거를 학폭상담소 담임선생님께 연결하는 작업을 하면 좋다. 또 그렇게 고학년 자원봉사단에게는 자원봉사 시간을 넣어주고 생기부에도 좋게 기록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바로 사실 외톨이거든요. 우리 더 글로리 봐요. 더 글로리 보면 왜 이런 극단적인 결말이 나와요? 글로리 보면 그 피해자를 보면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구가 없어. 가해자만 패거리가 있고 피해자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있었다면 충분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친구보다 더 선배를 우수한 선배를 연결시키는 이런 짝선배 활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학교폭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카드게임을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한 반에 이거 하나 넣으면 19,000원이에요. 학교폭력 예방 카드게임. 핀란드에서는 이런 카드게임을 통해서 왕따가 된 초등학생이 눈물 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런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돼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초등학교에서. 그런데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하고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면 미리 간접 경험을 통해서 가해의 어떤 위험성, 피해에 대한 거를 알려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5번째는 환경 재설계입니다. 어떤 학교를 보면 아주 깨끗하고 번듯하고 밝은 분위기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음습하고 어둡고 CCTV도 없고 그런데 학교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곳곳에 옥상 외진 곳에 접근 금지 그리고 폭력 멈춤, 욕설 멈춤, 희망의 그림을 넣는 것도 우리 사회학에서 깨진 창문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깨진 창문 또 자동차도 더럽고 깨지면 거기에 절도가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지만 깨끗하면 그만큼 덜 일어난다는 거.
최신 기술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대책. 우리 사진에서 보면 이게 단순히 휴대폰, 스마트폰 뒤에 손거리인 줄 아는데 가운데 버튼이 있어요. 이걸 3초 동안 꾹 누르고 있으면 동시에 5명에게 긴급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경찰관, 부모, 친구들에게. 그래서 학교폭력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휴대폰에 긴급 문자를 누르면 중지시키고 뭔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근데 이게 가격이 꽤 됩니다. 38,520원이에요. 이거를 학급 다 배포해주고 또 학교 전체에 다 나눠주고 하기에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개별적으로 또는 일반 여성에게도 좀 필요한 그런 대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융합교육. 제가 이제 봄학기 때는 교생 실습 많이 갑니다. 이 금년도 봄학기 때 1학기 때 윤리학과 학생에게 교생 나간다 해서 결석을 좀 장기적으로 하겠다 해서 이제 사인 받으러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뭐 해결이니 윤리 시간에 공자니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그 시간에 학교 폭력이나 에티켓 좀 가르쳐라 이렇게 주문을 했더니 교수님 그런 거 가르치면 당장 학부모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걸 왜 가르치냐고. 거기서 제가 떠오른 게 그럼 시험에 내면 되잖아 학교 폭력. 국어 시간에 학교 폭력 피해자를 방관하는 주인공 이야기 소설 넣고 영어 시간에 영어 지문 독해 학교 폭력에 관한 걸 넣고 학교 폭력에 관한 영문 에세이를 쓰게 하고 윤리 시간에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룬 단원을 삽입하고 이걸 실제로 시험에 낸다면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거 아니겠어요?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감수성이 예민해서 이게 오래 기억됩니다. 저도 국어 시간에 학창 시절 때 황순원의 소나기 아직도 그 내용 다 기억나거든요. 이런 것처럼 학교 폭력에 관한 것들을 한번 다뤄준다면 이게 쭉 계속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급훈. 자, 이런 급훈들 많이 봤을 겁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자. 다 이런 경쟁을 일삼는 급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급훈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은 이런 급훈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급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욕설을 사용하지 않는다, 괴롭히는 부부를 제지한다, 친구를 도와준다, 외톨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런 급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학급 분위기가 결국 그 학생들의 어떤 서로의 관계를 결정하거든요. 또 많은 건수는 장난, 이유 없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전담기구가 아니라 학급 자체 내에서 또래 학급 재판을 통해서 또래끼리, 친구끼리, 반장, 부반장, 또래들이 서로 결정하게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 경미한 사건은 어른들이 간섭하지 말고 이건 그냥 그 또래 애들이 결정하도록 하자. 이게 소천사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행복한 교실에는 학폭 공간이 없다. 교사가 행복해야, 교사가 그 학급을 지배해야 학교 폭력이 없어집니다.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폭력이 있긴 있지만 거의 외부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너무 담임선생님이 무서웠거든. 꽉 잡고 있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서 누가 싸웠어? 나와! 엄청 많거든. 학교 폭력이 일어날 여지도 없었다. 근데 요즘 교사들은 어때요? 각성 민원에 시달리거나 행정 잡무에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맨 처음에 학교에 가면 학교 교육 정보 시스템 나이스에 접속해서 하루에 처리해야 될 일이 10에서 20건, 1년에 10,000건에서 20,000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카나다 6건, 핀란드 1년에 5건이에요. 행정공무원이 하는 거지 교사는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행정공무원을 뽑아.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에. 그들이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데 공문서를 만들어서 행정을 만들어. 그래서 그 처리를 교사가 하도록 해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행정공무원들을 학교에 배치시켜서 2명이나 3명 교사당 1명의 행정공무원, 교육공무원이 그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는 게 잡무로부터 해방되는 길이고 그래야 교사가 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학교폭력 예방책. 우리 초중고 학생들 92%가 매일 1회 이상 욕설을 한다고 하고 22%는 하루에 10회 이상 욕설을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 둘이 대화하는 은어와 욕설이 가득해요. 근데 그거 누구한테 배웠느냐? 사실은
부모로부터 배웠다. 저는 학교폭력 예방연구소 있으면서 상담을 해보면 그 부모가 부모로부터 나왔구나. 유전자뿐만 아니라 그 말하는 태도, 삶의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 부모로부터 나왔구나. 교만 가정, 해체 가정에서 나왔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어쩔 때는 학교폭력을 상담해야 되는데 이혼 상담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해체 가정, 교만 가정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언어, 여러분 책들 오늘 제가 특별히 갖고 왔는데 내 표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학교폭력 예방은 어른의 말에 달려있다. 부모와 담임 선생님 어떻게 말을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학교폭력의 언어폭력이 그 유형의 41.8%, 사이버폭력은 문자인데 9.6%, 언어와 문자가 50%가 넘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언어와 문자만 조심해도, 우리 청소년들이 언어, 말 조심만 해도 학교폭력의 반을 줄일 수 있다. 청소년들이 말만 조심해도 학교폭력의 반을 줄일 수 있다. 남양주시는 1년에 1,000건의 학교폭력이 신고됩니다. 그 중에 500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럼 500건이 줄어들면 나머지 500건을 가지고 전담기구에서 해결하든가, 나머지 더 심각한 거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그리고 빨리 할 수 있는데 1000건이나 신고되니 제대로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 심의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언어와 사이버, 언어와 문자.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66제곱미터에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같은 공간에 생활하다 보면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조기에 해결해야 돼. 그게 뭐다? 사과와 감사다. 제가 기억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거 아마 오늘 이 강의에서 아마 딱 기억나는 거 그러면 이 과일, 사과와 감사가 생각날 겁니다. 이 조기에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면 다 해결됩니다. 누가 자녀의 어떤 싸움을 가지고 이거를 학폭심의 또 소송까지 진행하려는 마음이 누가 있겠어요? 사과와 감사로 살아라. 사과. 학교폭력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가해 피해 부모가 조기에 만나 대화하고 사과하면 된다. 그런데 증거 있어? 너부터 사과해. 당신도 사과해야지. 또는 사과하면 용서해 줄 거죠? 라는 조건이요. 그러나 모두 내 탓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사죄하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그 자녀가 학폭 가해자였어요. 근데 보잘것없는 피해자 집에 가서 그 유명 가수가 무릎을 꿇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였다고 합니까? 그 자식이라고 해요. 가해자.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가수고 사람들이 막 사인해달라고 다 떠받드는데 저 별거 아닌 사람한테 저렇게? 내가 정말 아버지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앞으로 학교폭력 일으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언론에도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어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무릎 꿇으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무릎 꿇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발적으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게 더 큰 사과인데 무릎 꿇으라고 그러면 사실 반은 마음이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무릎 꿇으라고 하면 더 좋은 거예요. 무릎 꿇으라는 말은 뭐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빨리 조기에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태까지 이렇게 잘 누려온 것도 많은 이웃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면 이웃과 불협화음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런 교만한 사람들. 교만은 불안을 낳고 무기력을 낳으며 결국 주위 사람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많은 친구가 있게 되고 결국 꿈과 희망을 얻게 돼서 승리로 가게 되죠.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 집안의 자식은 아니어도 공부를 잘하진 않더라도 겸손해서 그래서 친구가 많아서 행복한 학창 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짧게라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뭐 오늘 수업 중에 어떤 질문할 사항